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69세 김혜순 씨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김태수 씨 별세.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 태수. 그 이름을 본 순간 혜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남자였습니다. 그때 혜순 씨는 49이었고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었지요. 왜 가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단 한 줄의 메모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혜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무릎을 굽히며 웃으며 살았지요. 이혼 서류는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고라니 가봐야 하나? 혜순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지요. 마지막이니까 딱 한 번만 보고 오자고. 그래서 검은색 상복을 챙겨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혜순 씨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20년 만에 남편의 이름이 적힌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혜순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혜순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영자. 혜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자. 교회에서 20년 넘게 함께 찬송가를 부르던 절친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회에 나가고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던 사이였지요. 혜순 씨가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울 때 영자는 늘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힘내요. 우리라도 있잖아요. 그런 영자가 지금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계속 걸었지요. 영자야.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순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지요. 그리고 혜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혜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맙다니? 무슨 소리지? 그때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20년 전 언니 곁에 있을 때도 남편은 언니를 잊지 못했대요. 혜순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남편? 20년 전부터? 영자야, 이게 무슨... 혜순 씨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영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대신 지킬게요. 남편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전처인가? 아니, 저 사람이 원래 부인 아니었어? 그럼 상주는 뭐지? 둘 다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혜순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전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림받은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20년 넘게 함께 찬송가를 부르던 그 친구는 남편의 현재 부인이자 이 장례식의 진짜 상주였습니다. 혜순 씨는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혜순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영자는 매주 교회에서 혜순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었지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혜순 씨의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혜순 씨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혜순 여사님이십니까? 네, 저는 고인의 조카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는 혜순 씨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여사님, 사실 삼촌이 두 분을 다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삼촌은 20년 전 집을 나간 뒤에도 여사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혜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와서. 그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여사님께. 남자가 봉투를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안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 울음소리는 진짜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슬픔 같았지요. 혜순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출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혜순 씨는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속였구나. 둘이서.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단단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혜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급우고 문자가 떠 있었지요. 혜순 씨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순 씨는 돌아서서 다시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한 표정으로, 더 고든 걸음으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다시 빈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지켜봤지요. 영자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녀 2명이 앉아 있었지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혜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영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지요.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아들이 28이라던데 참 잘생겼네. 딸은 25이래. 둘 다 효자라더라고. 혜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8, 25. 그 나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혜순 씨의 큰아들도 올해 28이었습니다. 작은 딸도 25이었지요. 설마. 혜순 씨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때 영자의 아들이 일어나 조문객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5일생이라 이제 막 28 됐습니다. 6월 15일. 혜순 씨의 큰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어서 영자의 딸도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월 3일생이에요. 9월 3일. 혜순 씨의 작은 딸 생일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혜순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큰아들 출생 신고 날짜, 작은 딸 돌잔치 날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혜순 씨의 아이들보다 영자의 아이들이 몇 달씩 늦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생일은 똑같이 맞춰져 있었지요. 고의로 맞춘 거야. 혜순 씨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둘째 집을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지요. 아예 혜순 씨의 삶을 복사해서 영자에게 똑같이 붙여넣기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생일까지 똑같이. 마치 혜순 씨의 인생이 원본이고 영자의 인생은 그것을 베낀 복사본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혜순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마주 섰습니다. 영자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갔는 줄 알았어. 설명해봐. 혜순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요. 아이들 생일. 왜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말할게. 뭘? 태수 오빠는 언니 인생을 너무 사랑했어. 혜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말했어. 언니와 함께 만든 가정이 너무 완벽했다고. 그래서 나한테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고. 영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6월 15일에 첫째 아들 낳고 9월 3일에 둘째 딸 낳고 언니네 가족 사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찍었어. 같은 옷 입히고 같은 장소 가고. 미쳤구나. 혜순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영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 구조도 언니네랑 똑같아. 거실 소파 위치, 안방 화장대 위치, 심지어 베란다 화분 개수까지. 그만해. 오빠는 언니를 재현하고 싶어 했어. 나는 그냥 그 역할을 한 거야. 혜순 씨는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요. 그럼 너는 왜 그 역할을 받아들였어?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뭐? 난 언니가 부러웠어. 20년 전부터. 영자는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 예쁜 아이들, 따뜻한 집. 교회에서도 모두가 언니를 좋아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영자가 혜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먼저 왔어. 언니네 집에서 힘들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언니 기억 안 나? 20년 전 그해 겨울, 언니가 오빠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혜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였지요. 혜순 씨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지요. 그때 오빠가 나한테 왔어. 울면서 나는 오빠를 위로했어. 따뜻하게 대했어. 그게 시작이었어. 영자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칠했습니다. 마치 지금이 일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리고 알았어.
내가 언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언니처럼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내 인생을 복사한 거야? 복사가 아니야, 언니. 영자가 돌아섰습니다. 업그레이드야. 난 언니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됐어. 오빠 사업 다시 일으켰고 아이들 명문대 보냈어. 혜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그럼 나는 뭐야? 20년 동안 옆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넌 뭘 생각한 거야?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동시에 고맙다고도 생각했어. 고맙다고? 언니가 좋은 원본이었으니까. 내가 그걸 베낄 수 있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순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따기가 영자의 뺨을 후려쳤지요. 영자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바뀌는 건 없어, 언니. 뭐? 세상은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야. 오빠는 이미 20년을 나랑 살았어. 언니랑 산 시간보다 길어. 영자는 송거울을 보며 뺨의 붉은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재산도 다 내 이름이야. 집도 차도 통장도. 그게 자랑이야? 자랑 아니야. 사실이야. 영자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가. 여기는 언니 자리가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던 자리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영자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언니. 조물록에 이름 쓰고 가. 부의금은 안 받을게. 언니니까. 혜순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지친 눈빛. 원본. 혜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본이고 쟤는 복사본이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요. 혜순 씨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영자에게 인사했지요. 영자는 단정하게 품위 있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마치 20년을 지켜온 아내처럼. 혜순 씨는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물록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혜순. 그 아래 관계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본. 펜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혜순 씨의 뒷모습은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만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복도 끝에서 혜순 씨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자가 보였습니다. 상주석에서 웃고 있었지요.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복사본이 잘났으면 원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순 씨는 우산도 펴지 않고 걸었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 눈빛만은 젖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왔지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공개였습니다. 혜순 씨는 뒤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지요. 영자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화장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옆에는 두 자녀가 앉아 있었지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될까? 집도 있고 가게도 있다던데. 박 여사 완전히 큰손 되겠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겨운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혜순 씨는 알았습니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 김태수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태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요. 김혜순에게 양도합니다. 순간 실내가 술렁였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소재 상가 건물.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혜순에게 양도합니다. 셋째, 모든 예금 통장 및 주식. 김혜순에게 양도합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무슨... 김혜순이 누구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 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혜순 씨가 법적으로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영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붙잡았지요. 혜순 씨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단, 이 유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내 곁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김혜순이어야 합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내 곁에 김혜순이 아닌 다른 여자가 상주로 앉아 있다면.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전액사회에 기부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쪽에 서 있는 혜순 씨에게로. 혜순 씨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영자는 상주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지요. 혜순 씨가 영자 앞에 섰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은 언니가 받을 수 있어. 근데 제발 우리 가족 생각해달라고. 혜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내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서 언니, 우리 애들은 죄가 없어. 애들만이라도. 내 애들도 죄 없이 아버지 없이 컸어. 혜순 씨는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혜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유언을 거부합니다. 실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부하신다고요? 상속을? 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싫어요. 혜순 씨는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순 씨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왜? 이 돈 받으면 끝이야. 혜순 씨가 말했습니다. 받고 나면 너도 살고 나도 끝나.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데? 혜순 씨는 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수? 그 한마디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돈보다 더 큰 복수를 할 거야. 혜순 씨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하세요. 유언장대로.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혜순 씨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기부 명의를 고 김태수와 박영자로 해주세요. 두 사람 이름으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 돈으로 애들 결혼 자금. 걱정 마, 영자야. 혜순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애들 결혼은 내가 책임질게. 아주 특별하게. 그 말을 남기고 혜순 씨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개인 날씨였지요. 혜순 씨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부녀회장님이시죠? 네, 혜순 씨. 무슨 일이세요? 급히 모임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혜순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영자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었지요. 박영자에 대한 이야기요. 아주 긴 이야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순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기록해온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증거들. 이제 시작이야. 혜순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계획 1단계 세상에 알리기. 혜순 씨는 펜을 꺼내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사본이 잘났으면 원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혜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눈빛이었지요.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순 씨는 동네 경로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요. 차를 마시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혜순 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20년 전 우리 남편이 집 나간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혜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지요. 교회 친구랑 바람났더라고요. 20년 전부터요. 뭐라고요? 박영자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권사님이요? 그 착하다는 분이? 네, 그분이요. 혜순 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15년 전 사진이에요. 우연히 찍혔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영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웃고 있었지요. 할머니들이 사진을 돌려봤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혜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랑 애까지 둘 낳았더라고요. 뭐, 남자애, 여자애. 우리 집 애들이랑 생일도 똑같게 맞췄어요. 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20년 동안 매주 교회에서 제 옆에 앉아서 찬송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혜순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 남편이랑 살림 차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였습니다. 혜순 씨는 장을 보다가 아주머니 몇 명을 만났습니다.
혜순 씨 들었어요. 박 권사님 얘기. 아, 네. 한 아주머니가 혜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괜찮아요. 괜찮긴요. 나 같으면 미쳤을 거예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박 권사님이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정말이에요?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상주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 유언장에도 다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읽어줬어요.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진짜네요. 박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한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알려야겠어요. 이런 사람이 권사라니.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혜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이건 알려야 해요. 교회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기 배추 한 포기 주세요. 죄송한데 오늘 다 떨어졌어요. 저기 남은 거 보이는데요. 그건 예약된 거예요. 영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생선 가게였습니다. 아주머니, 고등어 좀.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장사 안 해요. 네. 왜요? 그냥요. 가세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교회 권사 아니에요? 맞아. 친구 남편 빼앗아간 그 사람. 20년 동안 몰래 살았다던데. 영자는 돌아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영자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교회 정문 옆에 걸린 큰 현수막이 흰 천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자 권사, 20년간 불륜 사실 숨기고 봉사,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을 빼앗은 위선자.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영자 권사님, 목사님, 이게 무슨. 목사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예요. 혜순 권사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진도 있고 증언도 있더군요.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사님, 당분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권사였다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자식들도 불쌍하다.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뭐? 소문이 퍼졌대. 엄마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친구들한테 카톡 차단당했어. 학교 단톡방에서도 쫓겨났고. 영자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큰아들이 엄마를 밀쳤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아들아, 아빠 장례식 때 봤어. 김혜순 아줌마. 그 사람이 진짜 아빠 부인이었던 거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좀 해봐. 우리가 뭐야?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를 낳았어? 이렇게 살 거면.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수백 개 와 있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서 쫓겨났다는 알림, 동네 부녀의 단톡방 강제 퇴장, 지인들의 연락 차단. 영자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네. 소 한 장 나왔습니다. 소 한 장요? 기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김혜순 고소인, 박영자 피고소인, 혼인빙자가는 및 재산침해 혐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혜순 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만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혜순 씨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순 씨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방송국 PD가 앉아 있었지요. 혜순 씨,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중년의 여성 PD였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기록하고 있었지요. 방송 출연 의향이 있으신가요? 혜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떤 방송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방송 나갈 만한가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20년 배신, 복사된 인생, 그리고 복수.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혜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출연료는 얼마나 되나요? 첫 방송 기준 500만 원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후속편도 가능하고요. 좋습니다. 하겠어요. PD가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다음 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편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주워들었습니다. 법원 통지서였습니다. 재판 기일 통지. 2025년 12월 15일.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상대 측에서 증거를 너무 많이 확보했어요. 사진, 증언, 통장 거래 내역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소 벌금 3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징역형도 가능성이 있고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방송 촬영 날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방송국 분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해주고 있었지요. 어머, 피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혜순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촬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는 넓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지요. 진행자가 다가와 악수했습니다. 혜순 씨,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지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혜순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세월,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영자와의 대결. 카메라는 혜순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셨군요.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내가 숨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떳떳하게 살 거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신 거군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원본이고 저들은 복사본일 뿐이라는 걸.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혜순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복사본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PD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들 반응 폭발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혜순 씨. 네. 광고 제안 들어올 것 같은데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광고요? 네. 요즘 시니어 모델 수요가 많거든요. 혜순 씨 스토리면 충분히 가능해요. 혜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혜순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취직됐어. 정말? 응. 중소기업인데 복지 좋대.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잘 됐구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당당하게 사니까 나도 용기 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2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 8.7%, 같은 시간대 1위였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혜순 씨 대단하다. 영자는 정말 최악. 원본 vs 복사본 명언이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방송을 봤습니다. TV 속 혜순 씨는 당당했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영자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사 갈게. 뭐? 더는 엄마랑 못 살겠어. 미안해. 아들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어서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도 독립할게. 연락하지 마. 영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지요. 영자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혜순 씨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이었지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사진, 통장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것이 영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영자는 20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순 씨는 표정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혜순 씨가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혜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승소 소감이 어떠신가요? 혜순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명예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제 인생을 복사해간 사람들에게 원본의 힘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혜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 모델 제안도 받았고 책도 쓸 예정이에요. 박영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혜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저처럼 살아보세요.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말을 남기고 혜순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법원이 멀어졌습니다. 6개월 후 혜순 씨는 광고 촬영장에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광고였습니다. 좋습니다. 혜순 씨, 표정 정말 좋아요. 촬영 감독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혜순 씨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매니저가 스케줄표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토크쇼 출연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책 출간 기념회예요. 바쁘네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지요. 혜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원본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위자료를 내느라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아이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혜순 씨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69세, 새로운 인생 시작한 김혜순 씨. 영자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졌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방에 혼잣말만 메아리 쳤지요. 영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사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혜순 씨의 책 원본으로 살아가기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시니어 인생 멘토로 각종 강연을 다녔지요. 혜순 씨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혜순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원본입니다. 힘들어도 버려져도 끝까지 당당하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혜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69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원본의 삶이었습니다.